매일 아침 9시에 뉴스레터를 보내줘. 다양한 답 중에서 뭐가 진짜 정답인지 골라낼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거야.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좋은지 내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 공부 더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무슨 단어를 넣느냐에 따라 답이 사실 다른 것 같아서 네. 지금부터는 내가 AI를 잘 쓰는 방법의 꿀팁을 좀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게 유료 버전이어도 답이 좀 다를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 가지도 그렇고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자주 이용하는 사람은 확실히 디테일하게 하던데 AI 그 프로그램 같은 거를 잘 쓸 수 있는 꿀팁 몇 가지 있으세요? 우선 하나 말씀드려야 되는 건 요새의 AI는 성능이 너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거울이라고 봐야 됩니다. 거울이요? 네. 왜요? 내가 하는 말을 학습하고 나의 말투를 학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주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거울처럼 작동한다. 그래서 만약 나의 AI가 섭섭하게 군다면 내가 섭섭하게 질문을 했을 수 있다는 그래요? 거죠. 그렇게까지 예민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네.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유료 네. 모델을 써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쨌든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거는 확률에 따라서 답을 내뱉기 때문에 늘 같은 답을 내뱉을 수는 없고요. 그러나 이제 경향성은 있겠지만 그리고 그 유료 모델 안에서도 그 모델 뒷단에 처리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는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꿀팁 같은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을 제시하는 거. 이게 제일 히트고요. 근데 제가 쓰는 방법은 네. 오히려 요즘 시대는 질문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만 얻는 게 아니라 이 답 이후에 내가 생각해낼 수 있는 그 다음으로 따라올 법한 꼬리 질문을 3개 정도 미리 달라고 하는 겁니다. 걔한테요? 네. AI한테? 네. 그럼 답을 줌과 동시에 네. 제가 할 법한 다음 질문을 꼬리 질문을 3개 달라고 하면은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질문을 좀 이어나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고 또 그 역질문을 하는 것처럼 내 생각을 검증받는 용도로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좀 반박해봐. 네. 라던가. 그럼 또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가 되는 거기는 하겠네요. 그렇죠? 그쵸. 아까 거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너무 그냥 정해진 대로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생각에 갇히기 쉬워서 꼬리 질문 생성이라던가 역질문을 유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제가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AI한테 좀 도움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렵다면 그냥 AI한테 요새는 프롬프트를 써달라고 하면 알아서 써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점점 발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하나 늘 고민되는 게 얼마 전에 보고서를 쓰는데 제가 막 막히는 게 있어서 그리고 이 시선이 맞는지 궁금해서 쓰다 보니까 개인정보를 쓸 수는 없고 주요 정보를 쓸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장 핵심인데 그런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늘 개인정보에 대한 걱정이 좀 있어요. 다른 임시 창이 있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이 개인정보의 문제는 100% 자유로워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생. 네. 근데 우리가 쓰는 유료 모델의 경우 대부분은 내 대화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선택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설정창 들어가서 내가 그거를 켜놨는지 꼭 체크를 그런 해보셔야 게 되고. 있어요? 네. AI 쓰실 때 내 대화가 과연 이 학습에 안 쓰이고 있는지 체크해보셔야 되고. 네. 다만 무료 모델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당신의 대화를 학습에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뭔가 올리기 전에 이 정보가 과연 어떻게라도 퍼져도 괜찮을까? 했을 때 조금이라도 망설여진다면 절대로 올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블러 처리를 한다거나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익명화 시키는 거예요. 익명화? 예를 들어 기업 A와 기업 B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법률권을 다루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실명을 넣지 않고 그냥 사과 기업과 파인애플 기업이라고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익명화 시켜서 넣으면 그런 컨텐츠는 살리면서 예민한 정보 유출은 좀 막을 수가 있죠. 그래도 신경이 쓰인다면 임시 채팅 탭이 요새는 또 있어요. 그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챗GPT 같은 경우는 우측 상단에 보면 이제 바로 버튼이 있는데 그렇구나. 좀 점선으로 생긴 말풍선 버튼이 있습니다. 왜 몰랐죠? 몰랐어요. 저는 매일 쓰는데도. 거기 이제 보면 있어서 그거 누르면 잠깐 동안 창이 생기고 대화 끝나고 얼마 있다 사라져요. 그래요? 그래서 그건 기록에도 안 남고 학습에도 안 쓰이다 보니까 만약 연애 상담이라던가 저도 꿈꾼 걸 가끔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거 이제 날아가면 물어보면 좋죠. 좋으니까. 네, 그래요? 좋죠.
근데 문제는 또 하나 있어요. 네, 어떤 거죠? AI 툴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근데 이게 뭐 대표적으로는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가 있을 텐데 네. 이게 유료 버전을 쓰면은 좋은 거 알겠어요. 근데 이게 은근 환율도 오락가락하고 하니까 매번 구독하기가 세계다. 뭐 쉽지는 않잖아요. 네. 매번 돈이 나가는 거니까 또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세 개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다른 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혹시 뭐 직업이나 필요에 따라서 골라서 써야 되나? 이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가 보셨을 때는 어떠세요? 차이가 있어요? 요새 AI는 수렴 진화하고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예전만 하더라도 각각의 특색이 좀 있었다면 네. 요새는 서로의 장단점을 좀 카피하면서 서로 좀 비슷한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기 그래요?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손바닥 뒤집듯이 1, 2등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택한다라기보다는 약간의 특성에 맞춰서 쓰시는 게 좋은데 네.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자면 대표적인 툴인 챗GPT는 사용감이 제일 좋습니다. 썼을 때 가장 편리하고 대중적으로 쓸 수 있는 요소들이 많고요. 그렇죠.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구글이 만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구글 서비스와의 호환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나는 워크스페이스를 쓴다, 유튜브 영상을 많이 요약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 선택지가 될 수 있겠고요. 클로드는 명실상부, 코딩 너무 잘하고요. 코딩. 일 너무 잘합니다. 네. 그래서 업무적으로 글을 쓰거나 아니면 코딩할 때나 막 내가 좀 복잡한 작업을 해야 된다 라고 할 때는 클로드를 많이 쓰죠. 저 같은 경우는 딱 일할 때 클로드 많이 쓰고 일상에서 챗GPT 많이 씁니다. 아, 그래요? 네. 클로드는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챗GPT만 쓰는데 네, 업무적인 건 클로드를 할 만하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을 수 있는데요. 제가 본인들이 만약 보시는 분들께서 좀 고강도의 업무를 한다. 그리고 좀 코드를 쓸 일이 많다. 대규모의 글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클로드 같은 툴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연구원님은 뭐 논문이나 보고서 이런 걸 이제 쓰실 때가 있을 텐데 그거를 활용하는 법이 있으세요? AI 다 쓰고 나서라든지? 쓸 때도 이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제 논문은 어쨌든 나와 있는 논문을 많이 읽어야 되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쓰려고 하는데 비슷한 논문이 있으면 찾아달라고 하는 데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영작을 결국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죠. 이제 AI한테 맡기는 경우도 있죠. 그래도 근데 무조건 검수는 해야 됩니다. 요새 그런 것들을 그냥 썼다가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검수는 해야 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왜 영어를 써야 하는데 네. 그러니까 영어에 좀 특출난 AI 툴이 좀 있나요? 이제는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해요. 이제는 다 예전에는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났는데 그랬는데 요새는 다 비슷합니다. 뭔가 사람끼리 경쟁하는 느낌인데요, AI도. 맞아요.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그 그렇구나. AI 기업들이 네. 경쟁하는 것과 똑같이 그냥 그 서비스들도 그 수준이 다 이만큼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또 이럴 때가 있어요. 이게 세 가지의 다의 특색이 있으니까 네. 매번 다른 데 가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 이거 좀 한 번에 모아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올인원 AI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기존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는데 제일 잘하고 있는 젠스파크라는 네. 서비스를 예시로 좀 들어보자면 애초에 타이틀 자체가 모두를 위한 올인원 워크스페이스 뭐 이런 것들을 좀 지향을 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게 목표인데 네. 일할 때 다양한 업무에 있어서 내가 AI 모델을 바꿔가면서 일하면 귀찮으니까 저는 업무 지시만 하고 뒷단의 AI 모델은 알아서 막 자동으로 붙여주는 거죠. 이거는 요게 잘해. 이건 요게 잘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제적으로 내가 좀 토큰을 아끼고 싶어, 효율적으로 쓰고 싶어 하면 그런 모델들을 위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장점이겠고요. 네. 특히 젠스파크 같은 경우는 요새 보면은 다양한 기능들이 출시가 많이 돼서 팀메이츠라고 아예 나의 어떤 일을 담당해주는 비서 같은 걸 아예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비서요? 그럼 내가 그래서- 필요한 걸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뭔가 섭외 연락이 오는데 그런 응대하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 하면 그런 걸 이제 젠스파크 AI로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이제 현사님이 연락하면 그 AI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진짜요? 그런 식으로 여러 명의 AI를 생성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그냥 재밌는 기능인데 외국에 가서 맛집 예약해야 되는데 전화밖에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네. 그 전화를 대신 해주기도 합니다. 외국어로. AI가요? 네, 외국어로. 근데 그 상대가 끊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 진짜 목소리처럼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일본이나 네, 그런 데는 네. 전화밖에 안 되는 데도 많아서 네. 미슐랭 스시집 이런 거 갈 때 이제 쓸 때도 있는 거죠. 진짜 꿀팁이다, 이거는. 재밌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AI가 많이 네. 나옵니다. 근데 이런 식이면은 제가 지금 이제 경제 쪽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럴 때는 그러면 왜냐면 저도 매번
모든 사이트에서 뉴스를 다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도 놓칠 때가 있거든요. 네. 그걸 다 한 번에 모아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 AI들이 기능이 많이 좋아지면서 스케줄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정해진 시간대에 뭘 해달라고 하면은 그거를 동작을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막 읽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좀 주기적으로 읽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9시에 뭐 뉴스레터를 보내줘. 네. 이렇게 요청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몇 가지 좀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첫 번째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아, 그럼 경제나 산업 중에도 그 안에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나 그냥 한국 경제 관심 있어라고 하기보다는 요새 한국 반도체 시장,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네. 라는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형식인데요. 그냥 보내달라고 하면 또 두루뭉술하게 오니까 내가 읽기 쉬운 형태로 뭐 오늘의 한 줄 요약으로 시작해서 본문은 10줄 이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까지 신경 써야 될 거 3줄 이내. 이런 식으로 좀 형식을 지정해주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주면은 좀 만족스러운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걸 지금 제가 손으로 찾으려고 했으니 그렇게 오래 걸렸나 봐요. 맞습니다. 요새 AI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뭔가 보는 거에 익숙해야 하니까 네, 아무래도 네.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연구원님이 보셨을 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것만 사실 쓰고 있는 건데 네. 이것도 AI에서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상에서 쓰시는 것 중에 일반적으로 몰라서 이건 알려드리고 싶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옛날 그 많은 분들이 그 채팅형 AI에 좀 맞아요. 생각이 갇혀 계신데 아무래도. 요새는 AI가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AI 라이브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물결처럼 켜진 친구 켜서 그 제 화면을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면. 내가 네. 보는 카메라 화면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보여주고 지금 눈앞에 있는 거 뭐야? 뭐 길 가다가 식물을 봤을 때 이 식물 뭐야? 아, 이름 모를 때? 바로 알려주기도 하고 또는 건강 뭐 병원 진단서 같은 게 나왔는데 나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찍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 그거 너무 좋다. 네. 어른들 특히 좋겠는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약봉투 같은 것도 오래 받아보면 이게 뭔 약인지 아닌지 이게 감기약이었는지 뭔지 헷갈리잖아요. 그런 것도 찍어서 바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네. 실시간 대화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영어 공부할 때 많이 씁니다.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선생님으로? 네, 영어 원어민 선생님처럼 그냥 네. 같이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럼 해줘요? 해줍니다. 오. 그것도 이제 프롬프트를 잘 넣어야 네, 되지만 내가 지금부터 영어 공부할 건데 외국인 영어 선생님처럼 같이 영어 대화를 좀 해달라. 하면 거기서 좋아, 토픽 뭐로 해볼까? 처음 만난 상황으로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영어로 막 대화를 하면 거기서 이건 이렇게 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네, 해요? 네, 네. 아, 돈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하네요. 그쵸, 그쵸?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네. 무제한으로 쓸 수 있으니까. 토픽도 내가 정할 수 있고, 그쵸? 네네. 그 AI가 사실 좀 어마어마한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뜨거운 관심을 갖고 있어서 그렇겠지만, AI 거품론에 대한 이 갑론을박도 끊임없이 이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전문가가 보셨을 때 객관적으로 이 AI 거품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어떠세요? 어떤 의견이세요? 그 거품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어디에 줄 건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기술적 거품은 네. 거의 전혀 없다고 봅니다. 기술적으로요? 네. 앞으로 AI 기술은 저는 한 10%, 20%까지밖에 안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조금 더 멀었네요. 나아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지표를 볼 수 있는 게 네. AI로 실제 성과를 내고 매출을 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거품이 아니라 증거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터넷에 비해서 우리 인터넷도 굉장히 놀라운 기술인데 그렇죠. 이것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AI는 모객을 했어요. 우리가 상상했던 게 되고 있는 거기는 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바라던 세상에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술적 실체가 있고 그것이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거품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식의 어떤 빅 이슈가 있으면 경제적으로는 늘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키워드를 그냥 교묘하게 잘 파고들어서 실체에 비해 몸집만 큰 기업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 많아지고 비중이 커지고 그중 하나가 뭔가 경제적 위기를 맞는다라면 그게 이제 어떤 경제적 거품이 꺼지는 시그널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좀 이해는 해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면 국내 앞서 말씀드렸던 네. 국내 테크 기업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앞으로의 전망을 기술적으로 진짜 보셨을 때 산업적으로.
분명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키체인까지 올라왔지라는 게 좀 감개무량할 정도로 감사한데, 문제는 그 안에서 정말로 교묘하게 이름에 AI, 이름에 광통신만 넣어서 어떤 지표를 까봤을 때 이게 과연 이만한 평가를 받을 만한 기업인가? 좀 더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실체가 없는 기업들이 있고, 근데 너무 우리는 투자를 하고 싶으니까 그쵸. 저평가됐다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거기 이제 호도되는 순간 그게 이제 좀 경제적 거품의 시작인 거죠. 그러면 우리 기업이 지금 좀 나아가야 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은 뭐 예를 들면 삼전넥스, 네이버 뭐 이런 등이 있을 텐데 네. 어떤 부분이 좀 요것만 되면 진짜 더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기술적 재투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 재투자.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 투자를 한번 멈췄다가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다음 세대 HBM을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는가? 또는 HBM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파운드리일까? 아니면 그렇죠. 차세대 MPU일까? 아니면 우리가 LLM을 만들어야 될까? 그런 것들을 판단을 좀 잘 하고, 이렇게 그 현금 유동성이 좀 좋게 들어올 때, 캐시플로우가 좋게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주주 환원도 중요하고 네. 자사주 소각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재투자, 기술적 재투자가 언제나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또 투자가 다가올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지금 거대한 레이스니까 음. 여기서 뒤처지면은 좀 국가적으로 아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마조마할 때도 있어요. 네. 왜냐면 다른 나라라고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그쵸, 우리나라가 맞습니다. 선두를 하더라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재투자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제 이야기들 속에 항상 고민하는 게 일자리 뭐 잃을까봐. 뭐 실제로 기사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네. 사람들 없고 로봇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는 결국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또 그런 부분. 우리가 AI 쓰다 보면 책 자료가 다 나오니까 결국엔 이런 종이들도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도 극단적으로 이제 AI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할 때 나오기도 하는데, AI 시대에 앞으로 좀 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우선 AI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견해가 다 다르죠. 달라요. 너무 달라서. 저는 그 안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인 게, 그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막, 인간이 멸망할 거고, 막 기계 우리 지배할 거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약간 그냥 그 어떤 듣는 분들에게 약간 관심을 기울이게 하기 위한 발언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해고가 많이 일어난다라기보다는 신규 채용이 좀 줄어드는 형태로 AI가 대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제 일자리가 줄었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네. 주니어들에 대한 채용이 줄긴 했으나 시니어들의 채용은 오히려 늘었다. AI를 부릴 수 있는 시니어들을 더 뽑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판단력이거든요. AI가 다양한 답변을 선택지로 줄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진짜 좋은 답변을 골라내는 선별하는 판단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책과 자료가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 판단력이라고 하는 건 기존에 밝혀져 있던 어떤 정제된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책과 자료가 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이 되려면 답을 찾는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답 중에서 뭐가 진짜 정답인지, 가치 있는 정답인지를 좀 골라낼 수 있는 인간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많이 알고.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I를 이겨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우리가 원래 요만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제는 나보다 똑똑한 애들 20명이 답을 막 이만큼 내주면 그 중에 뭐가 좋은지를 내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 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해서 답을 했는데, 여기서 생각 못한 답이 나왔는데 AI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근데 팩트 체크가 맞는지 여부도 제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더 많이 알아야 되려면 그것도 또 하나의 과제긴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지성을 갖춘 인간들의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갈 것 같고요. 반대로 좀 가짜 지식들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검증하는 눈도 좀 필요하겠어요. 왜냐면 모든 걸 다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AI의 그쵸. 그 결과물을. 그래서 검증과 판단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아는 만큼, 노하우를 쌓은 만큼 그런 것들을 좀 선별해내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AI는 끝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미 지금 나온 것도 옛날에 나중에 뭐 우리가 말하면 기계가 대답하는 거 아니야? 했던 게 지금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연구님이 보셨을 때 아직은 상상할 수 없지만 네. 이 AI는 이것까지 나올 거다 이렇게 상상해 볼 만한 게 있으세요?
뭐 먼 미래에 꿈꾸는 건 너무 재밌는 상상을 많이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현실적으로 되는 거 아니야? 봤을 때 하는데 기술적으로.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가장 앞단에 있는 건 결국 피지컬 AI고요. 지금의 AI는 어쨌든 우리가 네. 건드려줘야 돼요. 네. 우리의 손과 발로 뭔가를 해줘야만 작동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스스로 손과 발을 가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그래서 직접 개입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은 지금 근미래에 올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경제 시그널이니까 그럼 경제적인 측면에서 네.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업무적인 측면에서 또 우리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지금까지는 아직 우리가 원하는 걸 먼저 선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AI가 언젠가는 알아서 그 피지컬 AI 말씀 주신 김에 지금 네. 우리나라가 피지컬 AI 엄청나게 집중하고 투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정부도 그렇고. 아, 전문가로 보셨을 때 이 부분이 보완되거나 요거를 조금 더 박차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우선 피지컬 AI는 기존에 우리가 잘해왔던 것들의 어떤 집합체 같은 거예요. 당연히 뇌에 들어갈 뭐 범용 모델 같은 것도 필요하고요. 그 안에 이제 뭐 기계 부품들 그리고 막 자동차적인 것들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고 그 앞에 있는 게 또 센서로 이제 데이터를 받고 처리하는 게 필요한데 결국 이런 그 협응이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는 기업 간의 시너지가 좀 필요하다. 기업 간에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한 기업에서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만약 이 기업이 뭐 모델을 너무 잘한다. 이 기업이 너무 자동차 부품을 잘한다. 그럼 서로 간의 어떤 그 빠른 계약.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협업 시너지를 내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당연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사안에서 해결하는 게 좋을 수 있지만 그 경쟁이 워낙 심화되다 보니까 빨리 국가적으로 안에서 그 사이클을 만들어서 연결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한 편이 돼야 된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외국과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결국 돈은 나눠서 벌 거니까. 그럼요. 얼마나 좋은 거.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뵐 때는 AI가 또 어마어마한 어떤 변화를 상상 또, 속의 그쵸. 이상의 것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네. AI 성범이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괜찮은데요? AI 현선님과 네. AI 성범. 둘 다 AI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그렇죠? 그쵸, 네. 그쵸. 그날을 꿈꾸면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허성범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